그러면 볼게요. 362쪽 과학 분야 그릴게. 여기까지 하면은 자습서는 끝나고요. 지금 수행 보고 있는 것도 시험범인 것 같긴 하거든. 시문 그거랑 행복 모시기 그거는 나중에 볼 거고, 다음 시간에는 모의고사 볼 거예요. 알겠죠? 모의고사 시험범이어가지고. 근데 일단 4개 파트 있으니까 4개 다 보긴 할게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자습서는 끝납니다. 가볼게요. 과학 분야 그릴게. 오른쪽 363쪽입니다. 과학 분야의 글 개념, 물화생지지 물화생지처럼 자연 전반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주로 어떠한 현상에 작용하는 과학 원리를 보편적인 인과 법칙에 따라 인과. 과학 다른 것도 중요하긴 한데 과학에서는 중요한 건 인과예요. 인과. 그리고 그 아래 볼게. 대부분 과학 분야 그릴게 읽을 때 유의할 점은 대부분 실험 과정이나 결과 그리고 과학적 추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 간에 또 한번 밑줄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추론의 타당성까지도 밑줄. 뭔가 추론해놨어. 그래서 근데 얘가 잘 추론했는지 또 판단하면서 읽으세요. 오른쪽 읽기 방법. 밑줄 할게. 전문 용어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읽는다. 전문 용어 정의가 그러면 잘 나오겠죠.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내가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과학 현상들을 떠올리며 밑줄 설명의 대상이나 방법,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되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제재 기능 갈게요. 설명문입니다. 사실적이고요. 과학적이다. 제재는 양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양궁 안에 있는 과학적 원리. 우리 최근에 올림픽 했죠. 그래서 주제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 양궁. 특징 갈게요. 운동 경기인 양궁을 소재로 하여 과학 지식에 대한 독자의 이해에 도움입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밑줄 시각자료 활용. 시각자료 활용은 뭐해? 독자의 이해를 돕겠죠. 당연한 거고. 하고 뒤로 넘어가 봅시다. 지울게요. 갑시다. 얘가 다음 주 수업한다잉? 어우, 다음 주 무슨 네. 어떡하죠 벌써. 가지마 얘들아. 네 어디 안 가시나? 나도 가면 가지. 근데 너희 때문에 못 가지. 설날에 추석은 월화수잖아. 또 다음 주 합니다. 못 오면 토요일날 오세요 얘들아. 가볼게요. 일단 지도 나갈게요. 364쪽 세계 속 1등 양구. 읽을게요. 여기는 내용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뒤에 과학적인 이론이 있어서 그거 하나만 조금만 잘 잡으면 내용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양궁은 일정한 거리에 있는 관역을 향해 화살의 수가 맞추는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운동이다. 양궁의 정의 나왔습니다. 설명 방법 정의죠. 그래서 양궁이 운동 경기로서 선을 보인 것은 1538년 영국 헨리 7세 때 오락용으로 몇 차례 시합을 가진 것에서부터라고 한다. 그리고 1900년 파리 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양궁은 역사가 오래된 운동 경기 중 하나이다. 양궁의 역사나 기원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문단 갈게. 양궁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여기서 인기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잖아. 그쵸? 관심은 있는데. 근데 요즘은 중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양궁 되게 특이한 거 많이 하잖아. 그래서 쌤네는 양궁했고, 그래서 내가 어저께 들어보니까 너희들은 무슨 총 쏘겠다던데? 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지금? 진짜? 그리고 갑자기 선생님이 그 충동이 들었나?
올림픽 뽕빠를 받아가지고 바꾸고 싶어서 했나 보다. 약간 그런 게 좋지. 맨날 하는 거 뭐야? 배드민턴. 배드민턴 재밌었어. 배드민턴, 배구. 또 많이 하는 거 뭐지? 농구. 핑볼이 뭐야? 그게 뭐야? 종이컵 하는 건가? 그게 뭐야? 나는 근데 중학교 때 특이한 거는 플레잉 디스크? 그걸 했는데 그 여자애들이 거의 골키퍼 앞에 골대 앞에 깔짝이다가 어떤 애 코 여기 맞아가지고 코에 금 가가지고 수술하러 갔잖아. 그래서 맨날 성형했다 놀렸는데 근데 걔도 성형을 할까 한번 견적을 물어보긴 했는데 같이 할 수가 없대. 뼈가 붓고 나서 붙여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아 그리고 쌤이 최근에 1억을 놓쳤어 얘들아. 1억 원을. 쌤이 무릎 다쳤거든. 아니 그 십자인대가 끊어졌는데 대학교 체육대회 하다가 끊어졌는데 근데 체육대회도 어떻게 보면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잖아. 그래서 그 학교에서 다치면은 그 내 보험 중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대. 그러니까 그 후유장애가 생기는 질병이어가지고 이게 무조건 장애가 생긴 거래. 그래서 그거를 물었으면 무조건 1억을 받는 거였대.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냥 넘겼어. 근데 이제 기간이 끝났어. 3년이래. 다치고 나서. 그래서 내가 1억 원을 날린. 1억이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갑자기 1억이 뚝 떨어져 봐.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무튼 가봅시다. 읽을게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지금까지 다수 올림픽에서 개인전을 포함하여 수많은 메달을 획득하며 세계 최고의 자리를 당당히 지키고 있다. 뭐 당연하고요. 아래 특히 여기는 뭐 묶여 있긴 한데 다시 한번 묶어봐. 다른데 거의 한국부터. 다른 걸 하나 더 체크해 볼게요. 한국 여자 양궁은 단체전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2010년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 금메달을 놓치지 않고 8연패에 성공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까지 갔는데 맞는 말이야, 그치? 근데 이게 얘들아 책이 18년도에 나와가지고 만드는 게 이제 16년도까지의 데이터를 쓴 거긴 한데 우리가 지금 최신으로 지금 본다면은 파리올림픽까지 하면은 10연패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좀 젊고 문제가 맨날 진부하지 않고 좀 센스 있는 문제를 낸다고 한다면 여기를 뭐 하냐면 정보수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과학을 다룬 건데 정보가 어때 얘들아? 지금 새로운 정보가 있지만 그게 리뉴얼이 안 된 거잖아. 그래서 정보의 좀 정확성을 좀 더 올리는 문제로 막 보기를 줘가지고 이 글에 뭐 타당성, 신뢰성, 그 다음에 정확성 이런 거 등등등 물어볼 수 있어. 근데 거기서 어긋나는 거 해가지고 여기서 정보에 수정을 해서 정확성을 올리는 약간 제시를 해볼 수도 있다. 뭐 8이라고 바꾸면 되겠죠? 가볼게요. 국내 선수들의 뛰어난 실력 때문에 올림픽 출전 기회를 잡기 위한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어렵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다. 뭐 실제 그렇대. 근데 얘들아 우리나라 국대 하는 게 올림픽에서 그냥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그게 한 몇백 명을 하는데 약간 서바이벌로 떨어지는 거래. 한 10번을 하고 첫 번째 경기에서 잘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잘하는데 한 중간에서 갑자기 뭐 잘못해가지고 한 발 잘못 쏘면 그냥 바로 탈락. 이게 쌓이는 게 아니라 계속 이길 때 계속 이겨놔야 된대. 그래가지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중간 가볼게요. 양궁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운동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선수가 가만히 서서 화살을 잘 조준하여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까지 끊으면 인과. 그렇지만 알고 보면 양궁은 매우 섬세하고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종목이다 해서 양궁의 특징. 그래서 어떻게 섬세하고 복잡한지 오른쪽에서 설명 들어갑니다. 오른쪽 넘어와서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쏠 때 보면 자세히 살펴보자.
화살을 약간 위로 조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활시를 떠나 화살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둔 행동이다. 유사한 예로 예시죠. 축구나 농구 경기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시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가 상대 진영까지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공을 띄우듯이 타는데 이때 축구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또한 농구 경기에서 선수들이 슛을 할 때에도 위에 향해 적당한 각도로 공을 던져 슛을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던질 때는 모든 물체들이 다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좀 고려해서 일부러 좀 각도를 올리거나 조절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 나옵니다. 근데 그 아래 포물선 운동은 왜 일어나니? 가닥은 무엇일까? 문답법. 왜 일어나니? 원인은 중력 때문입니다. 지구에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쪽으로 향하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다행히 화살에 미치는 중력 값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밑줄. 이는 선수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수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선수들은 중력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고요. 하지도 못하고요. 중력을 이미 우리가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역할이야. 여기 말이 잘 들어야 돼. 중력을 통해서 포물선 운동이 일어나는 건 맞아. 그러면 포물선 운동이 일어나는 게 원인이 중력이다 보니까 중력을 뭔가 컨트롤하면은 포물선 운동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중력을 건드리지도 못하고요. 컨트롤할 수도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중력을 가지고 얘기하진 않을 거고 그 아래 내려가 봐. 화살의 포물선 운동은 중력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러면 이걸 컨트롤해서 선수들은 포물선 운동을 조절할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요인은 초기 발사 속도입니다. 초기 발사 속도. 포물선 운동을 통해서 조절해야 되는 것. 포물선 운동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초기 발사 속도를 적절하게 맞춰야 돼요. 초기 발사 속도는 양궁 선수가 활시를 당기는 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얘의 조절값은 뭐야? 당기는 힘. 화살을 당기는 힘이야. 그래서 활시를 세게 당길수록 화살은 발사 속도가 빨라진다. 화살의 발사 속도가 빠를수록 화살의 관역을 빨리 도달하게 되는데 끊고 비례 관계 한번 써줄게요. 비례. 당기는 힘이 세요. 속도가 빨라요. 관역에 빨리 도착해요. 다 위에 올라가는 비례 관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낙하 시간이 줄어든다. 따라서 줄어든다까지 끊으세요. 인과. 당기는 힘이 세게 당기게 되면 낙하 시간이 줄어든다. 인과. 따라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리가 줄게 되면서 양궁 선수는 이러한 과학적 원리를 고려하여 초기 발사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그림을 친다면 화살을 이렇게 당길 거 아니야. 그렇죠? 당겼는데 이만큼 당겼을 때는 슈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렇게 있는데 이걸 좀 내가 이제 표적을 정면으로 보여줄게. 그래서 원래 이 정도 당기면은 한 이 정도 꽂혀 얘들아. 이게 동글동글한 한 거면 근데 얘가 더 당겼어. 힘을 당기는 거 당기면 이게 포물선이 완만해져. 그래서 덜 떨어져. 그래서 얘가 한 이 정도로 올려 쳐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걸 이제 적절하게 선수들이 연습하겠죠. 아, 난 이만큼 당기면 저 정도 나가구나, 저 정도 떨어지구나 라는 걸 이제 감으로 연습을 하겠죠. 아무튼 근데 이 조절하는 힘에 따라서 떨어지는 게 덜 떨어진다는 거야, 낙하가. 그래서 우리는 포물선 때문에 낙하가 되는데 이게 원래 근데 노란색은 힘을 더 세게 당겼을 때. 말이 맞니? 가볼게요. 두 번째 요인은 발사 각도래요, 얘들아. 발사 각도가 있다. 화살을 발사하는 각도에 따라 화살의 포물선 운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수들은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 그쵸?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다 다르겠죠. 날아가는 포물선 각도가. 그렇다면 발사 각도를 몇일 때 물체가 가장 멀리 날아갈까? 문답법. 공기와의 마찰 등 중력 이외의 외력이 작용하지 않다고 가정할게요. 가정 설명 방법. 지면과 45도래요, 얘들아. 체크. 그리고 오른쪽 그림 봐봐, 얘들아. 발사 각도에 따른 이동 거리 옆에 땡땡 칠게요. 시각 자료 활용. 시각자료로 활용하면 이건 그리니까 독자의 이해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얘들아,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45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45도를 무조건 45도일까? 아니야. 왜? 양궁은 바람이 있잖아. 뒤에서 이제 바람 얘기를 할 거거든. 그래서 무조건 45도를 맞춘다 한다면 땡이야. 알겠죠? 무조건 45도는 아니에요. 가장 이상적인 건 45인데 바람을 또 고려해서 45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상적인 게 45라 해서. 근데 전제가 뭐야? 가정이 뭐였어? 바람이 안 불 때. 알겠죠? 근데 뒤에는 바람이 부는 조건을 할 거야. 그럼 이거 글을 다 읽고 나면은 45도가 무조건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루도록 물체가 던지면 가장 멀리 날아가는 사실은 수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양궁 선수들은 오래 훈련을 통해 잦은 감각으로 밑줄 활시를 당기는 힘, 그 다음에 초기 발사 속도를 정한다. 밑줄 초기 발사 속도 아까 방금 했죠. 그리고 관역까지의 거리를 감안하여 발사 각도를 조절한다. 거리 체크, 관역까지의 거리 체크, 그 다음에 발사 각도 조절 체크. 그래서 정확하게 관역을 맞춘다. 특히 양궁은 화살을 쏘는 곳에 관역까지의 거리에 따라 종목이 달라진대. 30m부터 20m씩 올라가는 30, 50, 70, 90m 이렇게 종목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밑줄 각 종목마다 초기 발사 속도와 발사 각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화살을 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선수들은 이제 많이 하면서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날아가는 거구나라는 걸 많이 데이터로 누적하겠죠. 뒤로 넘어가서 포물선 운동 중요해. 왜냐면 떨어지는 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아래 근데 이외에 양궁은 실내에서 하는 경기이므로 실외에서 하는 경기이므로 밑줄 공기의 저항과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공기의 저항과 바람의 영향 외부 요인이라고 합니다. 외적 요인. 화살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의 저항과 바람의 세기나 방향 등에 따라 선수들이 쏜 화살이 관역 중심에서 벗어나 전혀 의도하지 않는 곳에 꽂힐 수 있습니다. 그쵸? 바람이 불면은 휙 바뀔 수도 있죠. 그렇다면 공기의 저항을 어떻게 줄일까? 문답법. 공기 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아래 뭐가 있대? 이것은 화살의 뒷부분에 화살 깃을 만들어주면서 해결할 수 있다. 화살의 깃. 화살 보면 얘들아 여기 끝에 막 이렇게 막 생기지 않았니? 그쵸? 뭔지 아니? 그쵸? 화살 그 날개 같은 거. 그래서 털 있죠? 거기 그걸로 조절할 수 있대요. 화살은 공기에 가르며 날아갈 때 요동치면서 흔들린다. 이때 화살의 깃은 역할이죠. 흔들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화살을 회전시키면서 비행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화살 날아가는 거 자세히 보면 얘들아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화살이 이렇게 돌아가 계속.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막고 있잖아. 그치? 그게 저항을 줄일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화살의 깃이 이렇게 요동도 잡아주면서 가는 게 화살 깃의 역할입니다.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깃을 통해서 그냥 공기 저항의 문제가 되진 않아. 이렇게 화살의 깃을 이용하면 기술적인 방법으로 공기 저항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지만 선수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주는 것은 양궁대에 열리는 실외 경기장에서 부는 변화무쌍한 바람이다. 바람 체크. 외적 요인에서 공기 저항과 바람이 있는데 바람이 더 컨트롤하기가 어렵고 그거를 선수들이 해야 되는 몫으로 바뀝니다. 공기 저항의 저 기술 뭔가 이렇게 도구로서 해결할 수 있는데 바람이 불면 바람에 펄럭이는 옷소매가 활시를 스쳐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활이나 활시를 스쳐 지나가면서 나는 바람 소리가 선수들의 예민한 신경을 자극하여 집중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밑줄 바람의 세기나 방향이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바람의 세기 잠깐만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어디에?
화살의 속도 방향. 오케이, 그러면은 화살이 정확한 속도와 내가 원하는 속도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케이?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또 한번 이게 문제가 생겼죠? 이걸 컨트롤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아래. 그렇다면 양궁 선수들은 바람 어떻게 극복할까? 문답법. 선수들은 바람에 대비해서 평소에 5조준 연습을 합니다. 해결 방안은 5조준. 5조준. 조준을 잘못하는 거야. 5조준이란 정의 나오죠.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관역에서 원래 목표 지점이 아닌 곳을 임시로 정하여 그곳에 화살을 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가운데를 맞춰야지 100점, 10점이잖아. 근데 이제 일부러 옆으로 하는 거야. 바람을 고려해서. 잘못된 조준. 그래서 다시 말해는 부연상술. 했을 때 다시 말해 화살을 의도적으로 5조준하여 바람의 영향을 받은 화살이 관역 중앙에 가서 꽂히게 하는 것이다. 5조준으로 뭐한다? 내 속도와 방향을 다시 맞춘다는 거야. 알겠죠? 해결 방안. 각각의 포인트 해결 방안 나가세요. 화살 속도 방향은 5조준으로, 그 다음 공기 저항은 기스로 합니다. 그 다음에 포물선 운동을 고려하는 것은 당기는 힘으로. 오케이? 그 다음 발사 각도로. 알겠죠? 각각의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3개 지금 언급했습니다. 아래 계속 갈게요. 5조준을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할게요. 할 때 선수들은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정확하게 가늠해야 합니다. 옆에 그림처럼 5조준을 할 때 선수들의 머릿속을 그리는 관역이래요. 근데 우리 애들 아래 글이 있긴 하지만 오른쪽 봐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각자료 제시입니다. 체크해주세요. 5조준 관역표. 얘들아, 내가 그러면 A로 5조준을 했어. 그럼 바람이 어디서 부는 거야? 어디서 어디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는 거야. 그치? 이건 다 알죠? 그러면 D는 어디야? D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그쵸? 그렇게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저기를 맞추면 대충 가운데로 꽂히겠다라는 게 되죠. 그래서 너희들 그거 아니 얘들아? 나 최근에 알았는데 아이폰끼리 게임할 수 있는 문자 게임 알아? 무슨 게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양궁이 있거든. 양궁 있는데 쌤 그 양궁 개 잘해. 약간 나 일부러 5조준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맞추는데 그 아이폰끼리 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그 캐나다에 있는 친구 있잖니. 걔가 새벽에 갑자기 휴사야 게임하자 해서 문자를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재밌더라고. 가끔 심심풀이로 하면은. 약간 옛날 같은 경우면 선생님이 알고 학교에서 뭔가 뭐지? 요즘은 학교에서 조례를 하니? 언제? 근데 다 TV로 하지 않니? 그치? 아무튼 TV로 할 때 그렇게. 근데 쌤은 옛날에 가끔 강당 가는 시절이 있었거든? 그때 강당 갈 때 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요즘 잘 안 가지. 요즘 안 가지 잘. 강당까지. 강당에는 안 가요. 그치, TV로 보지. 나도 TV로 봤어. 안 물어봤어. 그치? 가볼게 얘들아.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그린대요. 시각자료 제시했어요. 정가운데 노란 지점은 선수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최종 목표 지점이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에는 선수들이 이 노란 지점을 노리고 화살을 쏘아도 화살이 노란 지점에 꽂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화살이 날아가는 동안 바람이 화살을 밀어 다른 곳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인과 끊으시고. 그러므로 바람이 부는 방향과 세기에 따라 5조준을 하는 목표 지점을 그림의 A에서 E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목표로 화살을 쏩니다. 5조준 목표 지점 A는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 때고요. C는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면서 또한 아래에서 위로 쏘는 경우에 C에다가 조준을 하고요. E는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아래에서 아래로 향하는 힘이 있을 때 각각의 목표로 쏘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조금 약간 바람의 세기가 약해. 그러면 조금 더 중심에서 가까이 가겠고, 바람의 세기가 좀 세. 그러면 좀 더 중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가고. 오른쪽 양궁 선수들이 얘들아 5조준은 근데 할 때 좀 과학의 원리, 여기는 그냥 5조준 한다야. 근데 과학 원리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옆에는 화살과 바람의 힘을 합성하는 물리적인 원리에 따른 것이다. 과학적으로 보면 화살의 힘과 바람의 힘을 합친 거래.
이 5조전을 과학적 접근을 아우 소리가 나가 좀 과학적으로 한번 보면은 올해 화살의 힘과 그럼 바람의 힘을 합성하는 거예요. 근데 합성은 뭐냐면 그 아래 볼게요. 둘 이상의 힘이 작용하면서 힘이 크기를 더하거나 빼는 거, 이거를 힘의 합성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 거 더하는 거, 그 다음에 힘을 빼는 거 자체를 합성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때 더해진 힘을 합력이라고 한대요. 합력. 결과적으로 그렇게 얻어진 힘을 합력이라고 부른대. 얻어진 값을. 힘의 합성은 힘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 다음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체크 구분. 구분. 세 가지로 해볼게요. 구분했고요. 첫 번째, 작용하는 방향이 같은 두 힘의 합력. 한 물체에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할 때 두 힘의 합력은 다음 용수철 저울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두 힘의 크기를 합한 값과 같다라고 하는 거야. 뭐냐면 이게 화살의 힘과 바람의 힘으로 이제 비유를 해볼게. 내가 지금 용수철이 이렇게 있어. 두 개가 있죠. 당겨지죠. 근데 하나는 뭐야? 쉽게 비유를 하면 화살의 힘이야. 또 하나는 바람의 힘이야. 그쵸? 그랬을 때 화살의 힘을 얘들아 내가 50N 힘만큼 써. 그리고 바람도 50N만큼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는 봤을 때 어떻게 나가는 거야? 어느 힘만큼 나간대? 합치면 되는 거야. 알겠죠? 힘 더하기 힘이죠. 같은 방향일 때는 합치면 된다. 100만큼 나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얘는 같은 방향이라고 했어요. 내가 화살을 이렇게 쏠 거야. 추론 간다. 바람의 방향은? 바람 방향 어디서 불어? 화살 기준으로 볼게. 인간 기준으로. 이 누구라고 했니? 선수 기준으로. 어디서 불어? 방향이 같대. 내가 화를 이렇게 쏠 거야. 근데 지금 바람이 어디서 부는 거야? 사람 뒤에서 부는 거야. 오케이. 선수 뒤에서. 이게 추론이에요. 뒤에서 앞으로. 옆에 써줘. 그러면은 그 다음에 화살을 당기는 힘은 어떻게 할까? 화살 당기는 힘은 얘들아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는 평소에 100을 찍어야지 나갈 수 있어. 그쵸? 근데 지금 이 상황일 때는 내가 평소보다 화살 당기는 힘을 어떻게 할까? 약하게 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안 하더라도 바람이 더해서 얹어줄 거니까 힘을.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약하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방향은 같죠? 진행 방향. 바람의 방향과 진행 방향은 같은 거예요.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방향이 수평이긴 한데,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인 두 합력이야. 근데 얘는 나란해요. 아래 볼게. 2번. 작용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인 두 힘이 한 물체에 동시에 작용할 때 합력의 크기는 그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것과 같다. 다음 그림에서 큰 힘 F1과 작은 힘 F2라고 하면 합력 F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값이고 합력의 방향은 큰 힘 방향으로 날아간대요. 그렇게 돼 있어. 이만큼 있고 이만큼 있죠. 지금 내가 이거 화살이라고 할게요. 얘를. 그 다음에 얘는 바람이에요. 화살이 얘들아 100만큼 나가. 100N이 있어. 그리고 바람은 50이야. 그러면은 힘은 어떻게 돼? 최종적으로 50N으로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 화살 방향, 바람 방향. 더 큰 방향으로 날아간다. 결과적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50N의 힘만큼밖에 못 나가는 거야. 라는 걸 생각하면 내가 아까 말했어. 100N을 찍어야지 내가 목표 간다니까? 그러면 얘는 내가 평소보다 어떻게
화살을 당기겠니? 세게 당길 거고. 그럼 바람의 방향은 뭐야 얘들아? 얘 바람 방향. 선수 앞에서 정면에서 그쵸? 앞에서 뒤로 부는 거죠 바람이. 그 다음에 화살 당기는 힘은 평소보다 세게 해야겠죠? 저항이 있으니까. 그림이 이해되죠? 그 다음에 셋째, 근데 얘들아 중요한 거는 바람이 이렇게만 불고 이렇게만 불지 않고 어떻게 불어? 이렇게 불잖아, 그치? 내가 화살 기준으로 본다면 뭐 아니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불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 방향이 나란하지 않는 두 힘의 합력을 구할 때, 나란하지 않아요. 한 물체에 나란하지 않는 두 힘의 동시에 작용할 때 그 두 힘의 합력은 다음 그림과 같이 뒤에 그림이 있어요. 자료 활용이죠. 두 번, 거의 밑줄 치고 넘어갈 거야. 밑줄 할게. 두 변이 이웃한 평행사변형을 그릴 거야. 평행사변을 두 변이 이웃한 걸로 평행사변형이야. 그때 합력의 크기는 대각선의 길이래요. 가볼게요. 뒤로 넘겨봐. 여기다 세 번째 쓸게.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화살을 이렇게 여기 있어. 이렇게 당기려고 해. 이렇게 나가려고 해. 실질적으로 화살이 이렇게 나가려고 해.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 막 내 뒤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불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어디니? 바람. 이런 비유를 할게요.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뭐 해야 돼? 이걸 이웃한 두 변으로 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려봐야지 안 돼. 너무 그지같이 그렸다. 이렇게 그렸어. 아무튼 대충. 그랬을 때 이 평행사변형에 어디로 날아간대? 이 대각선으로 날아간다는 거야. 방향은 실질적으로 여기로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힘은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만큼 나갈 거야. 뭐 이제 구하겠지. 이거는 좀 이게 공간각으로 이게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평소에 근데 이거는 계산법이 없어요. 이게 그냥 대각선만큼 나간다 해서 만약에 준다면 이 공간의 대각선 뭐 이게 그걸 주겠죠. 뭐 근데 거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선생님들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바람의 방향, 어디니? 바람의 방향은 언급할 수 없어요. 바람의 방향은 그냥 앞이나 뒤 이렇게 아니고 대각선으로 온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가 대각선의 길이가 이 대각선의 길이가 뭐다? 힘, 날아가는 힘이고요. 합력. 그리고 대각선이 방향이 뭐가 된다? 실질적으로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이 될 거야. 그래서 그걸 맞춰서 오조준을 하는 거지. 내가 이 평소에 이렇게 쐈어.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러면은 내가 날아갈 수 있는 거는 이 대각선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난 뭐 해야겠어? 좀 이렇게 내리거나, 그쵸? 이렇게 조절을 하겠지, 일부러. 그래서 이 원리는 이러한 경우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물건을 옮기거나 들 때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장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 이걸 한 손씩 잡고 들 때, 이렇게 같이 들 때도 같은 원리인 거야. 왜냐면 힘이 이렇게 찢어지잖아. 그 무게가 이렇게 들고 있을 때. 그때랑 같은 건데, 볼게요. 각각의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아래 합력이 커진다. 일단 두 사람이 드는 힘이 세. 그럼 뭐가 되겠어? 당연히 힘이 세지겠죠. 더해지는 힘이 세지겠죠. 당연한 말이죠. 즉 이 말은 당연한 말이고, 그 다음 두 힘이 작용하는 각이 작을수록, 얘들아 여기 각이 작아. 이거 각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게 돼? 여기 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찌부해봐. 그럼 대각선 길이 어떻게 돼? 길어져. 대각선의 길이가 뭐라고? 힘의 합력이라고. 그래서 길이가 각이 작을수록 합력이 커진다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얘들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물건을 서로 이렇게 들어. 양쪽으로 이렇게 한 손씩 드는 거라고 생각해봐. 드는데 그 사람이랑 완전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드는 거랑 그래서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드는 거랑 뭐가 더 힘이 더 잘 들어가? 좀 멀죠. 그래? 그럼 팔 개 아플 것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가까이 붙었을 때 각이 좁아져야지 편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붙잖아. 그 친구랑 뭐
요즘은 안 그러는데 선생님 초등학교 때 우유 박스 우유 박스 들면은 그걸 이렇게 들진 않자. 이렇게 들면서 장난치는데 이거 하다가 금방 이렇게 붙어 먹잖아. 아니면 가까이 이렇게 양손으로 들거나 그 이렇게 들지 않잖아. 양손으로 무겁게. 그게 이 원리래. 과학적으로 따지면. 근데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 얘들아 첫 번째 보면은 어디니? 두 힘의 얘들아 거기 밑줄 할게. 두 힘이 클수록 합력이 커진다 해서 그렇게 연결해봐. 근데 여기서 두 힘이 뭐야? 양궁에서의 두 힘은 뭐야? 화살의 힘과 바람의 힘이야. 오케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바람의 힘은 그 딱 한 번 쏘려고 할 때 고정이 되겠지.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로 컨트롤하는 거야? 화살을 당기는 힘으로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화살을 당기는 힘으로 조절 써주시면 될 것 같아. 화살을 당기는 힘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바람은 뭐 어쨌든 그때 한번 딱 그 순간에는 바람의 힘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쓰시고요. 마지막 갑시다. 우리는 이러한 합력을 바람이 부는 양궁 경기장에서 볼 수 있다. 시위를 활시를 떠난 화살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과 바람의 힘이 합쳐질 때 밑줄 화살은 두 힘의 합력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그 합력이 아까 경우의 수 세 가지야.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 알겠죠? 자, 이제 어떤가? 우리 양궁 선수들이 단순히 운동 실력만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양궁 선수들은 어느새 과학자를 못지않게 많은 과학적 지식을 몸으로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끝. 나에게 문제 좀 풀게요.